네이버가 그렇게 당당하면 알고리즘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검색 요정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두트 필링이라는 걸 했더니 얼굴이 다 딱지가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 쇼핑 검색의 알고리즘 조작에 이어서 MBC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뉴스 섹션의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이버가 까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자처한 것도 있고 억울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서비스의 본질을 흔드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색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SEO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네이버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포털이 아닌 검색 엔진으로서의 네이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시장의 넘버원을 차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검색 품질, 그리고 이슈가 생길 때에만 그나마도 신용에 그치는 검색 환경의 개선 노력이 첫 번째입니다. 야, 그래도 쓸 사람은 다 잘만 써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가 충분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가 주는 매우 빈약한 정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것입니다. 네이버 개발자도 필요한 정보는 구글에서 검색한다는 얘기가 단순히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이건 네이버의 지향점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특유의 폐쇄성도 제가 네이버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섹션의 대상입니다. 10여 년 전에 네이버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에서의 폐쇄성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후 블로그 섹션에 노출되는 플랫폼들을 네이버 블로그 외부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티스토리, 다음블로그, 이글루스 등 다양한 채널들도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영역은 대다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키워드에서 자연 검색 영역의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영역에 무엇을 가져다 보여주느냐는 사용자들의 블로그 플랫폼 선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올해 은근슬쩍 다시 블로그 플랫폼의 노출 대상을 네이버 블로그로 제한했습니다. 네이버가 인정한 적도 없고 제대로 검증할 방법도 없지만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손을 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심입니다.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네이버에 지출하는 광고주가 있었는데요. 무려 3년이나 지난 이슈가 여전히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네이버는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연간 광고 미팅에서 이 얘기를 전달한 며칠 후 해당 검색어는 사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이버 파워 컨텐츠는 블로그 컨텐츠에 대해 광고비를 지불하고 검색 일면에 노출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광고 가치가 큰 여러 검색어에 대해서 블로그 영역을 검색 일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노출되고 싶으면 광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검색 결과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는 사용자 패턴에 따른 알고리즘의 결과라고 네이버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파워 컨텐츠는 클릭하고 블로그는 클릭하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뷰티, 패션 등 특정 주제를 가지고 큐레이션 되는 영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 컨텐츠를 일면에 노출시켜주겠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대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의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추락한 신뢰도의 최근의 이슈들까지 나오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영상 시작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동형 TV라는 진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언론학 교수의 발언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지식인이라는 교수님이 알고리즘 공개를 주장하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하시는 건가요?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이것은 네이버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구글을 포함해서 모든 검색 엔진에게 검색 알고리즘은 가장 핵심적인 영업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의 생명력은 그 검색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색 알고리즘은 매우 복잡한 수학적 연산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검색 노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힐 수는 있지만 수많은 경쟁 변수들과 다양한 요소들의 가중치는 그 완성도를 떠나 해당 검색 엔진의 투자와 연구의 결과이고 고유의 자산입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기본 성분을 가지고 그 조합을 역추적해서 다른 콜라들이 만들어집니다만 코카콜라의 제조법, 특히 원료의 배합 비율은 코카콜라만의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게 알고리즘이란 이런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공개되면 검색 결과 화면이 깨끗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색 엔진이 변화를 겪을 때마다 SEO 업체들은 그 변화를 역추적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SEO 업체들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에는 좋은 SEO만 있을까요? 알고리즘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지금도
컨텐츠의 충실도가 아니라 얄팍한 기술로 빈틈을 노리는 저질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여전히 블랙햇 SEO라고 불리는 스팸 기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 알고리즘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를 공개한다는 것은 빈틈을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은 쓰레기들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누구나 그것을 모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갖다 베끼면 되는데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누가 힘들게 개발을 할까요? 네이버가 나쁘고 품질이 떨어지니 공개를 해도 된다. 이 얘기는 나쁘지 않고 품질이 좋은 다른 기업, 다른 기술에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괜찮은 건가요? 구글 역시도 이미 같은 논쟁을 겪었습니다만 알고리즘에 대한 주장 중 그나마 납득이 가능한 것은 구글은 시장 독과점자니 공정 경쟁을 위해서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주장뿐이었습니다. 네이버 문제 많습니다. 개선되어야 하고요. 도태되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서 네이버가 변화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 이렇게 무턱대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